북한의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전망하거나 북한 사회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북한 세로 읽기 시간입니다.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NK 이광백 대표 모시고 오늘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2020년 북한 경제. 여러 번 짚어드렸습니다만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고난의 행군 이후 가장 크게 후퇴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이 7월 네. 31일 날 2020년 북한 경제 성장률 추정 결과를 발표했어요. 예. 실질 국내 총 생산이 2019년에 비해서 4.5%가 감소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예. 이제 가장 어려웠던 시기는 아무래도 고난의 행군 시기겠죠. 그 뒤로 경제 성장률이 크게 떨어진 적이 두 번 있었는데 네. 대북 제재가 강화됐던 2017년과 2018년이었습니다. 예. 2017년에는 마이너스 3.5%, 그리고 2018년에는 마이너스 4.1%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으니까요. 이번이 4.5%입니다.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번이 가장 크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그러게요. 경제 성장률이 정말 크게 후퇴했는데 자, 원인을 좀 짚어주신다면요. 네, 세 가지 정도 원인을 아마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대북 경제 제재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 제재가 지속되면 이 특정 품목을 수출하거나 또는 특정 품목을 수입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제 활동, 특히 무역 활동이 크게 위축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코로나19로 북중 무역이 사실상 중단된 겁니다. 물론 이제 대북 제재 하에서도 제한된 품목 이외에는 수출입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코로나19가 예. 확산이 되면서 중국과 북한의 국경이 사실상 봉쇄됐습니다. 그러니까 수입과 수출이 줄어드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마비되다시피 한 그런 상황. 이것이 두 번째 요인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홍수와 가뭄 같은 자연재해가 지난해에도 농업 생산에 큰 차질을 빚었다는 것입니다. 네, 어려운 것들은 정말 다 겹쳐 있는 모습인데요. 사실 이 중국 같은 경우는 대북 제재 와중에도 좀 무역에 있어서 기댈 수 있었던 나라인데 국경이 거의 봉쇄된 수준이라고 해주셨어요. 2020년 북중 규모는 그러면 얼마나 줄어들었을까요? 네, 북한의 전체 대외 교역 규모는 8억 6천만 달러 정도인데요. 이전에와 비교할 때 73%가 급격하게 네. 감소를 했습니다. 수입과 수출을 좀 구분해 보면 수출 같은 경우 시계, 그다음에 가발, 조화 이런 것을 중심으로 68%가 네. 줄어들었고요. 수입도 섬유 제품, 플라스틱, 고무 이런 것들이 크게 줄었어요. 전체적으로는 74%가 감소를 했습니다. 자, 이건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인 건데 경제도 그만큼 좀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특히나 어려운 분야는 어떤 분야일까요? 일단 농업 같은 경우 재배와 관련된 것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전년 대비 7.6% 네. 경제 활동이 크게 줄어들었고요. 광업 같은 경우 금속광업, 비금속 광물 등 전년 대비 9.6% 네. 경제 성장률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경공업의 음식료품, 담배 한 7.5% 경제 성장률이 줄었고요. 서비스업 중에는 운수, 도, 소매, 네. 그다음에 음식, 숙박 등이 4% 정도 축소가 됐습니다. 자, 경제가 전반적으로 후퇴하면서 주민들의 소득도 크게 줄었을 것 같은데요. 네, 지난해 북한의 국민 총소득만 보면 대략 305억 달러 정도입니다. 305억 달러면 어느 정도인가 이제 계산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네. 한국에 비해서 한국의 거의 1.8%밖에 안 됩니다. 10%도 아니고 1.8%요. 그러니까 10%도 아니고 2% 정도 되는 거니까 어마어마하게 국민 총소득이 적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1인당 국민 총소득 같은 경우는 1년 기준으로 한 사람이 1,200달러 정도 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이 2만 달러, 네. 3만 달러가 넘죠. 한국이. 그러니까 이거에 비해서 한 3.7%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 원래도 좀 적지만 한국과 비교할 때 지금 현재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되면서 더 적어졌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이 먹고 사는 문제인데 식량 문제가 심각하다 이 이야기가 계속 들려요. 네, 지금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북한 전문 매체들이 네. 지속적으로 북한 주민이 보내오고 있는 제보를 주목하고 있는데 지난해부터 식량 사정이 좋지 않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식량 상황이 비교적 좋다는 평양에서도 식량이 부족하다는 제보가 연이어 나오고 있죠. 예를 들어서 식량을 예. 빌려주고 받는 이자가 작년에 비해서 한 7배 또는 8배, 그러니까 한 7, 8배 정도 올랐다. 이런 제보가 네. 평양에서도 왔고요. 예를 들어서 쌀 10kg를 빌려주면 예년에는 가을이나 그 이듬해 한 15kg 이자까지 다 합해서 네. 이 정도를 이제 되갚으면 됐는데 최근에는 10kg를 빌려주고 40kg를 더 줘야 아이고, 됩니다. 그러니까 네. 어마어마하게 올랐고요. 북한의 식량난을 진단하는 국제기구의 보고서가 지금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 이 보고서에도 북한의 식량 사정이 대단히 안 좋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유엔 산하 세계 식량 계획이 네. 식량 농업 기구와 함께 7월 30일 날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여기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무역 중단되고 네. 인도적 지원도 북한 당국이 소극적이기 때문에 북한의 식량 확보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네. 수확철의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해서 피해는 아마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긴급하게 식량 지원이 필요한 23개 나라가 네. 있는데 아시아에서는 2나라, 미얀마와 함께 북한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농무부에서도 같은 날 북한 식량 부족의 심각성을 경고하는 보고서를 냈어요. 네. 그리고 북한을 아시아에서 가장 식량 사정이 나쁜 나라로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아시아에 3나라가 포함됐습니다. 몽골, 예멘 그리고 북한입니다. 북한 주민 중 63%가 유엔이 권장하는 식량 권장량을 섭취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했습니다. 참 상황이 심각하다는 말로도 지금 쉽게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국제기구가 북한의 식량 부족량을 분석한 결과도 나왔다면서요? 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유엔 식량 농업 기구 그리고 세계 식량 계획 네. 같은 날 공동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2020년 11월부터 네. 올해 10월까지 1년 동안을 쭉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보면 북한의 곡물 부족량은 대략 86만 톤일 것으로 추산이 된다. 이런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간에 북한의 곡물 수입의 필요량은 최근 5년 평균과 이제 비슷하게 약 한 110만 톤 정도 이런 것들이 이제 수입을 해야 되는데 그만큼이 좀 부족하니까 수입을 해야 되는데 현재 공식 수입량은 20만 5천 톤에 불과하기 때문에 86만 톤이 부족하다 이렇게 계산을 내놨고요. 미국 농무부도 똑같이 올해 북한의 식량 부족분을 104만 톤 정도로 추산을 했습니다. 북한 주민 가운데 한 63%, 한 1,600만 정도가 올해 식량 불안정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도 했습니다. 네, 정말 어마어마한 주민들이 식량 불안정을 겪을 걸로 전망이 됩니다. 자, 그러면 북한 당국은 뭘 하고 있나 생각이 드는데 사실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 노력을 또 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북한 당국이 최근 전국 장마당에 국가 식량 판매소라는 걸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 7월부터 평양을 시작으로 해서 전국 대부분의 크고 작은 시장에서 국가 식량 판매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자, 애초에 북한 당국의 계획은 이런 거예요. 국가 식량 판매소를 통해서 주민 1인당 3개월분의 식량을 시장보다도 오히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식량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상황인데요. 이게 조금 여의치가 않은 상황인가 봅니다. 국가 식량 판매소가 실제로 주민에게 판매한 식량의 양은 대체로 주민 1인당 5일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한 3개월분 하려고 했는데 5일분 딸랑 하고는 지금 국가식량계획서에 식량이 없어서 더 판매가 지금 어려운 것이 태반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 최근에 들어온 뉴스 가운데 양강도 삼수, 그다음에 김영직, 김정숙 그리고 이제 함경북도의 회령 온성군의 경우 전량 세대에게 특별히 강냉이 20에서 25kg을 세대별로 지금 시장 가격보다 20% 싸게 공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많지는 않죠. 20에서 25kg 한 가구에 지금 먹어야 되니까 그것도 옥수수인데 이걸로 과연 몇 달을 먹을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인데 얼마 전 김정은 비서가 군량미를 풀어서라도 주민들에게 쌀을 공급하라 이렇게 특별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래서 국가 식량 판매소까지 지금 들어선 상황인데
이 계획대로 제대로 실행은 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의지는 있지만 실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심각한 식량난 지속 속에 그런 국제사회 지원 계획은 좀 나오고 있나요? 사실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예. 국제사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두 가지가 해결돼야 된다고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북한 당국이 부족한 식량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수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개량 종자, 비료, 제초제, 또 해충 방제 화학물질, 농기계 부품 이 수입도 사실 하루속히 정상화해야 된다. 네. 그렇지 않으면 올해 곡물 생산량도 크게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우려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농업과 관련된 제품이나 농기계를 수입하든 아니면 식량을 수입하든 간에 지금 국제사회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이 방역 조치 때문에 여의치가 않잖아요. 그렇죠. 북한 당국 같은 경우는 아예 예. 그냥 수출입을 거의 막아버릴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결국 식량 수입이라든가 농기계 수입하려면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이 먼저입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그렇네요. 네. 요것도 그러나 해결하는 게 그래서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좀 어렵다면 네. 국제사회에 이제 긴급 지원이 남아 있는 건데요. 일단 농업 물품 지원. 세계 식량 계획이 지난해 7월에 손수레 한 7,500대, 삽 5,000개, 곡괭이 5,000개 이렇게 농업 용품을 북한에 지원하기 위해서 네. 반입 승인을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일단 받았었습니다. 지난해. 예. 근데 국경이 폐쇄되는 바람에 아. 북한 당국이 국경을 폐쇄하고 나서 네. 이걸 지금 들여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연장 신청을 다시 받아놨으니까요. 네. 북한 당국도 상황이 조금 좀 개선이 되면 이런 농업 물품들을 다시 들여가서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식량 지원인데요. 지금 현재 언제라도 필요한 식량은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사회도 그렇고 국제기구들도 그렇고 또 한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도 식량 지원 의사를 충분히 갖고 네. 있습니다. 자, 다만 국제사회가 식량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나라든지 간에 요구하는 기본적인 조건이 있어요. 현지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 어떤 사람, 어떤 계층이 식량 지원이 필요한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식량이 부족한 지역과 계층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이런 활동을 과연 북한 당국이 받아들일 것이냐. 예. 지금 국제사회가 긴급 식량 지원을 하고 싶어도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이 대목이거든요. 네. 이것을 북한 당국이 과감하게 국제기구에 허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그러게 말입니다. 북한 당국이 좀 이걸 협조를 잘해야 될 텐데 이 부분이 아직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국제사회 지원 능력도 있고 의사도 있다면 북한 당국의 입장이 중요할 텐데 어떤 입장 취하고 있나요? 네, 지금까지는 예. 이제 국제기구가 긴급 식량 지원을 하고 싶어도 북한 당국이 소극적 태도를 예. 보였기 때문에 그것이 방역을 이유로든 아니면 그 식량이 부족한 지역이나 계층을 조사하는 국제기구의 방문이 부담스러웠던 간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왔었는데 최근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워낙 지금 식량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서 가지고 특별 명령도 내렸는데 그마저도 지금 네. 제대로 실행이 안 될 만큼 심각한 상황입니다. 최근 얼마 전에는 원산역 같은 경우 꽃제비 아이들이 막 쓰러져서 굶어서 사망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아이고. 3명이.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 당국도 최근에 이건 이제 공식적으로 북한 당국이 발표한 건 아닌데 네. 국제사회가 식량 지원 의사를 밝힐 경우에는 이것을 받아들이고 지원받은 식량을 국가 식량 판매소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돈을 받고 판매한다는 계획을 일단 내부적으로는 세웠다는 네. 제보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자, 그렇다면 국제사회의 사전 조사, 누구에게 얼마나 지원하는지를 파악하는 국제기구 활동을 과연 허용할 것이냐 이제 이것만 남았겠죠. 근데 네. 이제 북한 당국이 그런 식으로 만약에 내부 계획이나 방침을 세웠다면 이걸 받아들일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북한 당국이 이왕 그런 계획을 만약에 세웠다면 좀 더 전향적으로 국제기구의 지원을 받는 것이 시급하다. 중요한 것은 인민들이 일단 굶지 않는 거잖아요. 그쵸. 북한 당국도 예. 이 점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렵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굶어 죽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겠죠. 이 먹는 문제, 주민들을 위해 필수적인 문제인 만큼 북한 당국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북한의 식량 실태 그리고 국제사회 지원 계획에 대해 알아봤습니다.